자, 서울 강남에서 마약을 공급해온 30대 구속됐는데 이거 우리 단독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도를 했었는데요. 서울경찰청에는 마약범죄수사대라고 관련 수사 조직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서 30대 남성을 검거를 했습니다. 구속을 했는데요. 이 남성은 필로폰 등을 유통하고 본인 역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마약 유통을 한 경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거래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구속되기 전에 1000개를 누설했습니다. 예, 이게 JTBC 단독이 아니었으면 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따라 왜 이러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예, 올해 여름부터 이 강남 호텔, 그러니까 스위트룸 같은 곳을 빌려서 거기에서 마약과 유흥을 그런 모임이 있다라는 그런 범죄 영화에나 볼 법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예. 자, 그 마약 파티, 마약 그 모임. 자, 이 관련해서 이 남성 어떤 얘기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행복방 짝방이야. 방에 모여서 야근을 하고 즐기고 노는 거죠. 다른 건 다르죠. 일반 사람들하고 저걸 하는 사람이 저걸 하는 선배가 노현세차나 잡는 사람이 있고 일반 방으로 내기를 잡아요. 이행이 아닌 것처럼 찢어진단 말이에요. 입장도 같이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행복방 뛴다. 자, 손 변호사님. 꼭 이렇게 나쁜 거 하는 거 은어로 만들 때는 제일 좋은 표현 갖다 붙여요. 그렇습니다. 행복방 역시 마찬가지인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용어예요. 예. 일단 이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남자 5명, 여자 5명 이렇게 10명이 모인다고 하면 처음부터 호텔에 아주 좋은 그 방 여러 개 있는 스위트룸 잡아놓고 10명이 같이 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 호텔에서 의심을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도박, 뭐 마약 아니면 불법적인 촬영 등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방을 구하는 일단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5명이 갈 때는 일반 방 4개 그리고 또 스위트룸 하나 잡아서 각자 한 커플씩 투숙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들어갈 때도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의심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큰 스위트룸에 모여서 마약을 함께 하고 또 그들만의 시간을 또 보내는 거죠. 이 교수님, 제가 이 뉴스를 듣고 나서 좀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이 그 영화 혹시 베테랑 보셨나요? 네, 뭐 잠깐. 예. 네. 거기서도 보면 약간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고급 호텔 스위트룸 네, 이런 데 네. 잡아놓고 자기들끼리 막 환각 파티 벌이고 뭐 투약도 하고 말이죠. 네. 뭐 어. 아마도 영화가 뭐 실제로 그런 사건이 뭐 전혀 없는데 픽션으로만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사건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소위 마약 파티라는 게 실존한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이런 형태를 띠느냐.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유흥업소에서 공공연하게 마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유흥업소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영업을 지금 정지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다가 지금 그야말로 극소수 부유층들 아마도 이제 그런 사건이 없지는 않았을 뭐 걸로 1인당 보여서 300만 원이라니까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일반인들에게까지 일종의 번개방처럼 퍼지고 있는 게 아니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게 단속하기가 일단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면.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이 어렵습니다. 왜?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자, 이 모임은 말이죠. 촬영도 못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걷어갔다고도 하는데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통신한테 많이 시킨 거죠. 한 200명 안 정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행복방으로 많이 뛰는 회원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대충 추드려도 한 200명 이상은 돼요. 타는 사람만. 야, 양 변호사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 저 통신 안 되게 하는 기계라고 하는 게 사실 처음 개발됐을 때 이제 공연장 같은 데서 쓰다가 불법이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이후에는 이제 불법 영업을 해서 감금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는 그런 곳에서만 쓰이거나 아니면 정말 정말 국가 주요 요인들 경호하는 그렇죠. 그쪽에서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갖춰놓고 한다라고 하니까 진짜 나름대로는 보안을 철저하게 하려는 그런 모임이었던 걸로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한 200명 이상의 회원제 당연하죠. 자기들끼리 보안이 생명일 테니까
검증된 사람, 확인된 사람들만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할 텐데 일단 뭐가 됐든 이 구속된 사람이 그런 모임이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으니까 뭔가 좀 실체를 이제 좀 뭐 고구마 줄기 좀 거둘 수 있을까요? 뭐 마약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다른 마약 유통에 관여된 사람들의 제보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줄기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호텔에서 이렇게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그 투숙객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만큼은 이 명단이라는 이런 게 확보하기가 좀 용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날짜, 장소만 특정이 된다라면 경찰이 단서를 추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이게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때도 호텔인데요. 아. 당시 40대 남녀가 이 호텔에 객실에 투숙했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이 비면은 호텔에서 청소도 하고 정비도 하잖아요. 근데 확인해봤더니 그 방 안에 주사기가 그대로 남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뒤져보니까 그 호텔 객실 화장실 서랍에 이제 필로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필로폰 양이 무려 2,0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이 투숙해서 마약을 투약한 여성이 이미 전국의 지명수배에 내려지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단순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일들입니다. 예. 교수님,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앞서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측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방을 일부러 5개를 잡아놓고 스위트룸에 모여서 이제 투약을 하고 했다고 하지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정말 호텔 측이 이런 걸 모를까? 저는 그것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모른다고 주장하겠죠. 예, 주장은 하겠지만 예. 근데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호텔도 영업이 안 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다 아주 조직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사실은 단순히 마약 조직만 단속한다고 이게 끝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마약이 우리나라에 지금 국내에 과거에 비하여 굉장히 심각하게 번져나가고 있는 거, 예. 그리고는 지금 이런 유흥업소나 숙박시설들이 결국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직들에게 뭐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이런 영업들이 불법 영업들이 지금 만연되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